은평구 증산동 한 아파트 단지에 조경용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양천구 의회가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열어 의회 원구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 증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용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는 27일 저녁 7시 40분쯤에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조경용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아파트 단지의 옆 인도로 평소 사람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은평구는 긴급조치로 빗물이 들어가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무너진 바위 주변 도로에 안전선을 치고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 등을 파악한 뒤 보수공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은평 인권 네트워크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28일 오전 선일초등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발달 장애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에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장애 아동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과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이모 교사와 관련된 발언, 그 발언이 진상조사에서 진실이라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체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느보다 안전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장애 아동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를 규탄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장애 아동과 학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대 양천구의회가 원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장은 누가 될지 또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될지가 쟁점인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9대 양천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원구성 놓고 지금 진통이 예상된다고요? 네, 9대 양천구에는 양당의 의원 수가 9대 9로 같습니다. 양천구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명의 상임위원장까지 해서 총 5자리가 있는데요. 통상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 지금 다수당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느 당이 의장을 배출할지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할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4년 전 양천구 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10석 그리고 국민의힘 8석이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의사 일정이 연기됐었거든요. 특히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부의장직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을 다 독식하면서 국민의힘이 의회 출석을 보이콧했고 그래서 반년 가까이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여야의 합의가 늦어지게 되면 그 4년 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네. 합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각 당이 확인해 보니까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진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지만 여야 의원 수가 같은 만큼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장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상임위원장 3자리도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남은 건 전 후반기 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각각 누구를 의장으로 내세울지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통상 다선 의원이 이제 의장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삼선 의원 지금 가장 다선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삼선 의원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양천구 갑을 지역에 각각 3선 의원이 이재식 의원 그리고 이모견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모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을 지역구인데 지금 이 갑 지역구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정통성을 문제로 해서 이 이모견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 을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인 정택진 의원이 의장 출마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의 경쟁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이 이 임정욱 의원 한 명입니다. 재선인 윤인숙 의원도 근데 이제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임정욱 의원이 갑 지역 그리고 윤인숙 의원이 을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뭐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의원을 뭐 의장직으로 추천하겠다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달 말에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9대 양천구에는 다음 달 5일 개원해서 첫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장단 선출이 제때 이루어질지는 이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대 양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한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 한 사람당 300만 원, 학부모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황미옥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일반적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학부모에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인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간 점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나 인정했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낯선 학교로 옮겨가면서 학생들이 겪어야 할 혼돈,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교육의 연속성이 아무런 배려 없이 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학교 법인 측은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등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교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폐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폐교를 고려하고 있을 때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겁니까? 네, 판결에서는 은혜학원이 폐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 꼬집어 지적하였는데요. 참고로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사립학교를 폐교할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특별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법상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인가를 받을 때에는 폐교 인가를 신청하는 학교 측은 보완 자료의 형식으로 학생의 친권자 등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상 명시적으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교육감으로부터 폐교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실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등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를 통폐합할 시 최대 1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대학에 대하여는 정원 감축 유도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를 줄이게 되면 향후 출생할 미래 세대의 교육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는 또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적 논리로 학교 수를 줄이는 통폐합 정책, 대학의 정원 감축 정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악순환을 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정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인구 통계 예측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약 36만 가구에 1,600여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가구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에 제한 없이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업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과제는 실시간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 구축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등 5가지입니다. 구는 사전 컨설팅,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8일 4차 산업체험센터인 스마트리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스마트리움은 은평구립도서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스마트리움 내부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콘텐츠 체험실, 미디어 체험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스마트리움에서는 가상현실과 로봇,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은평구는 이 외에도 스마트리움을 활용해 어르신 정보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